옛날 어느 마을에 한량 춘식이가 마을을 거닐고 있었다. 어디 이 마을에 또 괜찮은 처자 없나? 눈도장 찍고 다녔는데 요즘 왜 이렇게 인물이 없지? 슬슬 옆마을로 넘어가야 되나 심심하구나. 그때 한 여인이 보이는데 아니, 이런 미인이 우리 마을에 있었다니 어디 한번 꼬셔볼까? 안녕하시오 낭자. 내 못 보던 얼굴인데 이름이 무엇이오? 명월이라 하옵니다. 하, 이름만큼 곱구려. 그나저나 어여쁜 낭자에게 내가 노래 하나 제안해도 되겠소? 어떤 놀이입니까? 뭐 간단하오? 서로 질문을 하면 답을 하면 되는 것이오. 그래서 낭자가 답을 못하면 나에게 한 냥을 주고 내가 답을 못하면 낭자에게 20냥을 드리겠소. 저야 좋지요. 그럼 먼저 시작하겠소? 한양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몇리나 되겠소? 명월이는 우물쭈물거리더니 한량을 꺼내 춘식이에게 건넸다. 허, 한양에서 부산까지는 대략 천리쯤 돼요. 이거 미안해서 어쩐다? 자, 이제 낭자가 문제를 내보시오. 내 이래봬도 4살에 글을 깨쳤고 5살에 시구를 지었으며 8살에 성리학을 공부했다고. 내 이제껏 이 놀이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니까. 어떤 문제라도 내보시구려. 그러니까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3개고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건 무엇인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춘식이는 당황하는데 아니, 뭔 개떡 같은 소리여. 다리가 3개였다가 4개라고. 그런 건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아 짠돌이 춘식은 20냥을 건넨다. 아이씨, 도저히 모르겠소. 그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자 명월은 가만히 있더니 한 냥을 춘식에게 건네주는데 아니 뭐요? 그럼 낭자도 답을 모른단 말이오? 네, 저도 모르는 문제이옵니다. 허참,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내는 법이 어디 있어? 이거 완전 사기 아니오? 사기. 처음에 선비님께서 그런 조건을 달지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보통 처자가 아니구만. 좋소, 다시 한번 문제를 내보시오. 단 아까처럼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내면 아니 돼요. 내 이번에도 틀리면 30냥을 주겠소? 그럼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3개고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2개인 건 무엇인지요? 뭐요? 또 이런 개떡 같은 문제를. 당황한 춘식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을 알 수가 없었다. 이해하는 수 없이 다시 30냥을 주는데 아이씨, 그래 정답이 무엇이요? 정답은 바로 남녀간의 그것이옵니다. 시작할 땐 가운데 다리까지 합쳐 3개로 올라왔다. 마치면 가운데 다리가 죽어 2다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풍류를 즐긴다는 선비님께서 어찌 그리 쉬운 문제도 모르시옵니까? 실망입니다. 이에 춘식이 무안해하며 허허, 내가 처음으로 문제를 틀려 마음이 조급해서 그만 그 쉬운 것도 틀려버렸구려. 이제 보니 보통 낭자가 아닌 것 같은데 나랑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소? 이에 낭자가 답하길 네, 좋습니다. 제가 직접 정답을 온몸으로 가르쳐 드리지요. 허, 그러면 나야 더 좋지. 그럼 실습비 100냥을 가지고 물레방아로 따라오시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 선비 만식이는 오랜 친구 복태를 만나러 그의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둘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고 복태가 장가를 들어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어 못 보고 산 지 오래되었는데 복태 이 친구 못 본 지가 10년이 다 되었구나. 잘 살고 있으려나. 정말 보고 싶구만.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의 친구 복태와 딱 마주치게 되는데 아니, 자네 복태 아닌가? 어라, 만식이, 이게 얼마만인가? 반갑네, 반가워 이 친구야. 그런데 어디를 그리 가고 있는가? 나 말인가? 오랜만에 자네를 만나러 가고 있었지. 아니, 나를 갑자기? 내 며칠 전부터 자네가 꿈에 계속 나와서 자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자네 집에 가고 있었는데 자네는 어딜 그렇게 바삐 가는가? 아이고, 이를 어쩌지. 나는 일이 생겨서 부모님 모신 선산에 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어쩔 수 없지. 마침 그 마을에 내 먼 친척이 살고 있으니 거기서 며칠 머물다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게나. 이 친구야.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나? 그러지 말고 내 집에 가서 며칠 머무시게. 자네 내 마누라도 잘 알지 않는가? 우리 어려서부터 다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가? 그래. 자네가 옥순이랑 결혼할지 누가 알았겠나? 아무튼 자네가 왔다고 하면 아마 무척 반가워할 걸세. 자네도 없는 집에 내 뭐하러?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제발 사양 말게. 그리고 내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가? 그게 말이야. 내 마누라하고도 하룻밤 행사를 치러주시게.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하루 이틀 옆에서 좀 다독여 주시게. 아니, 뭐라고? 이 친구가 미쳤나? 그게 무슨 말인가? 장난심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 가보면 다 알게 될 걸세. 미안하고 나중에 먼 훗날에 다시 만나세. 그렇게 복태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렸다. 저 친구가 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정신이 돌아버렸나? 만식이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하는 수 없이 복태네 집으로 향했다.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안녕하시오. 복태의 오랜 벗 만식이오. 아니, 만식 오라버님, 어인일로 이 먼 곳까지. 네, 며칠 전부터 꿈에 복태가 나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소. 그런데 오다가 복태와 마주쳤는데 글쎄 집에서 하루 머물다 가라고 해서 사양 못하고 이렇게 왔소. 하룻밤만 신세 좀 져도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리 서방님을요? 아니, 왜 그리 놀라는 것이오? 우리 서방님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방님을 보셨다니. 무엇이라? 복태가 죽었다고? 그럼 어제 내가 만난 복태는 누구란 말이오? 그렇게 노총각 만식이는 며칠 머무르다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복태의 처 옥순이랑 정이 들었고 복태의 부탁대로 그녀를 돌보며 같이 살게 되었다. 한편 다른 마을 어느 한 기생집에서는 자기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깔끔하게 다 정리했다니까. 잘했어 자기야. 선산 땅만서는 잘 챙겨왔지? 그렇게 두 친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와 딸 하나가 살고 있었다. 딸은 나이가 이제 5살이었지만 매우 총명하였다. 어느 날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틈을 타 재빨리 부부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노느라 정신이 없으니 이 틈에 우리 한번 재미 좀 보자고.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찮아. 금방 끝내면 문제 없다니까. 그런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자 그만 딸아이가 이를 이상히 여겨 문을 열고 무엇을 하냐고 묻는 것이었다. 엄마, 아빠 지금 무엇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빠져나온 아빠의 그 물건을 딸이 보고 말았다. 다음 날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의 두 다리 사이에 달려있던 게 뭐야? 엄마가 엉겁결에 그만. 그건 남자들에게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꼴이라는 거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곡간의 말이 양이 동하였는지 그것을 드러내고는 까딱까딱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딸아이가 다급한 소리로 엄마를 불러 물었다. 엄마, 아빠의 꼬리가 왜 저기 말 다리 사이에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저건 왜 저렇게 큰 거야? 엄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것은 말의 꼬리이지 아빠의 꼬리가 아니란다. 말은 덩치가 크니까 꼬리가 내 아빠의 꼬리보다 더 큰 것이란다. 내 아빠의 꼬리가 저리 크면 내 무슨 한이 있겠니?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던 딸아이가 말했다. 그치만 아빠의 꼬리는 우리 집 개꼬리보다도 더 작잖아. 옛날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어느 부부의 집 맞은편에 미모가 출중한 과부가 새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은근히 과부에게 흑심을 품게 된 남편은 뭔가를 빌리러 가는 척하고는 수시로 그 과부 집을 들락거리는 것이었다. 내 뭐 좀 빌리러 앞집에 좀 갔다 오겠소.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물건을 빌리러 가는 사람치고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차차, 내 정신 좀 봐라. 오늘도 앞집에 뭐 좀 빌리러 갔다 오겠소. 남편은 뭔가를 빌려온다고 과부 집으로 가서는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평소 남편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던 농부의 아내는 조바심을 견디다 못해 과부의 집을 찾아갔다. 아내 누구 계시오? 농부의 아내가 부르자 과부는 한참이 지나서야 옷매무새를 고치며 나오는 것이었다. 농부의 아내가 물었다. 저 혹시 우리 집 양반이 뭘 빌린다고 이 댁에 오지 않았나요? 네, 오셨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런데 어딨어요? 대체 뭘 빌리기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자 과부는 천연덕스런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걱정이 되시나 본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잠깐 뭘 빌리러 왔는데 도중에 이렇게 군일이 생기게 되면 시간이 좀 지체될 뿐이지요. 군일이라뇨? 과부가 살짝 눈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저희 집 안방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무얼 빌려갈까 하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인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나이 많은 부인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젊은 부인들은 한 사람씩 나와 노부인 앞에서 차례로 술을 올렸다. 이때 남편의 성이 노씨인 한 젊은 부인의 차례가 되었다. 노마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한 잔 따라 보시게나. 그런데 자네한테서 노가자 냄새가 심히 풍기는구먼. 옛날 시골에서는 노가자나무로 장롱을 만들었기에 옷을 오래 넣어두었다가 꺼내 입으면 옷의 냄새가 스며들기 마련이었는데 이 냄새를 보통 노가자 냄새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은 노가자 냄새를 노가의 냄새로 잘못 알아들었다. 즉 자신의 남편의 성씨인 노가의 그것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아들은 것이었다. 이에 젊은 부인은 노부인이 농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예, 노마님. 아침에 몸치장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꼿꼿이 선 연장을 보여주기에 그것을 잠깐 만져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손에 배어있나 봅니다. 아니, 뭐라고? 이런 불경한 여편네가 다 있나? 당장 나가지 못할까? 노부인들은 상소리를 하는 버릇없는 여자라며 내쫓으려 하는데 이때 다른 여인이 나서서 말하길 잠깐 나가지 말고 기다리시게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송금을 매우 잘 봅니다. 특히 사내의 물건을 만져본 부인들의 경우엔 송금을 보고서 몇 번이나 만졌는지까지 모두 다 알아냅니다. 지금 이 여인을 보고 불경하다고 나가라고 하시니 노부인들의 손은 얼마나 깨끗한 손인지 제가 송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지요. 그러자 노부인들은 모두 손을 소매 속에 감추며 보여주지 않고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부인들은 이 여인을 내쫓지 않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같은 손을 가지셨으니 말입니다. 이때 한 노부인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런데 누구의 거시기를 만졌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부인들은 모두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덕자라는 여인이 이웃 여인들을 초대해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그만 셋 다 취해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느 사내에게 몹쓸 짓을 당하였고 이에 관할을 찾아갔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고?
저희 셋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어느 사내가 저희 셋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 그렇다면 그놈에 대해 뭐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 잠결이 느껴진 게 힘이 좋고 경험이 많은 중년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없느냐? 몸에서 냄새도 나지 않고 향긋한 게 천민은 아니고 양반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없느냐? 손과 혀를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말이냐? 자세히 한번 말해보거라. 너무 남사스러워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래, 더 결정적인 기억은 없느냐? 혹시 집주인인 내 남편 짓이 아니더냐? 아닙니다. 사또. 분명 제 남편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이 대출하면 그놈은 고구마였습니다. 이 말에 다른 여인이 맞습니다. 덕자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니년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뭐 그러니까 너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말이야. 맞습니다. 덕자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내도 아닙니다. 제가 마을 사내들의 맛은 다 아는데 그 사내는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분명 다른 마을 사내였겠군. 이에 그 여인이 계속 말하길 그런데 사또 한 가지 찜찜한 것이 그래,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그게 말하기가 좀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마을에서 아직 사또 맛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어린 과부가 있었다. 어느 날 어린 과부가 돈 많은 어리숙한 노총각과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첫날 밤을 맞은 초보 신랑이 신부와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려고 이불 속으로 신부의 몸을 만지며 내려갔다. 그래, 아버지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내 소중이를 넣으면 된다고 했지. 그런데 신랑의 손이 점점 신부의 하체에 이르러 보니 신부의 두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에 크게 놀란 신랑이 중얼거렸다. 아니, 내가 두 다리 없는 아내를 얻었으니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한단 말인가? 당황해하는 신랑에게 신부가 말했다.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서 시작하지 않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다리 없는 신부와 살 수는 없지. 이에 놀란 신랑은 몸을 돌려 곧바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인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딸에게 따져 물었다. 얘야, 도대체 왜 신랑이 내가 다리가 없다고 하면서 야단이냐? 그러자 딸이 장황하게 설명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랑이 겨우겨우 일을 시작하려 하기에 내가 두 다리를 천정을 향하여 번쩍 들고 있었더니 그 야단이지 뭐예요? 하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아니 얘야,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서둘렀느냐? 내가 신랑에게 알아듣게 잘 말할 테니 다시 첫날 밤을 보내도록 하여라. 그 말에 딸이 꺼지라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한탄했다. 에이 젠장! 이번에도 또 멍청이 같은 녀석에게 시집간 것 같네.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랑이 첫날 밤에 아무래도 신부가 의심스러웠다. 분명 누군가 지나간 자취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신랑은 신부로 하여금 실토를 하게끔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신랑은 손으로 신부의 그곳을 어루만지며 아랫 구멍이 심히 좁으니 칼로 찢고 나서 내 물건을 넣어야겠네. 하고선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신부의 아래를 찢는 신용을 하자. 이에 크게 놀란 신부가 떨면서 말하길. 아니, 건너 마을 김자수 댁 막내 아들은 찢지 않고서도 능히 구멍에 잘 넣고 결코 작다는 말은 하지 않더이다. 하고는 얼떨결에 과거를 실토하였다. 그리곤 오히려 화를 내며
천천히 살살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찌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여. 하고는 도리어 신랑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신랑이 얼떨결에 말하길. 네, 그러니까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쑥쑥 잘 들어가던 것이 조금 이상해서 말이지. 옛날 어떤 의원이 부인과 아들, 딸 두 남매를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의 아들을 잘못 치료하여 그만 그 집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보상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어떤 집의 여자 아이를 치료하다 약을 잘못 써 아이가 죽고 말아 이번에도 자기 딸을 내어주고 말았다. 이제 의원은 아내와 둘만 남게 되었고 내외는 서글픈 마음을 되씹으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의원님, 우리 집 환자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환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아내가 몹시 위급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자기 아내를 힘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큰일 났소. 박서방 아내가 위급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쩌면 좋겠소. 조심해서 치료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오. 이번에는 틀림없이 당신 차례구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말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박서방이 미남이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치료를 잘못하여 박서방의 부인이 죽게 되었고 아내를 내주고 말았다. 모든 가족을 잃은 의원은 삶의 낙을 잃어버렸다. 가족들과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제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 스님이 되어야겠다. 의원은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가 찾아왔다. 의원님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의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의원을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의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위독합니다. 뭐라고요? 집이 어딥니까? 바로 가시지요. 옛날 어느 고을에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어 젊은 아내가 있었지만 장사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부부의 일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심한 외로움을 느낀 아내는 바람둥이 양반 하나와 몰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내 하루도 당신을 안 보면 도저히 못 살겠구려. 그렇게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 양반은 그 집 여인과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작스레 남편이 일찍 돌아왔다. 여보, 오늘은 장사가 잘 돼 일찍 왔소이다. 이에 양반은 급한 마음에 겨우 빠져나와 마루 밑에 숨게 되었다. 집주인 사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는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이건 분명 도둑놈이 들어온 것이로군. 내 이놈을 잡아야겠다. 이에 사내는 배를 재는 기다란 자를 가져다가 마루 밑으로 넣어 휘저어 보니 이놈, 이거 장난이 심하구나. 그러다 내 눈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 소리에 놀란 사내가 아니, 이놈이 뭐라는 것이냐? 내가 못하러 너 같은 도둑놈과 장난을 한다는 말이냐? 이놈아! 화가 난 사내가 더 심하게 휘두르니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양반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내 비록 사정이 있어.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긴 하다만 근본이 뼈대 있는 양반이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 주제에 감히 나를 보고 버릇없이 도둑놈이라고 하였느냐? 내 놈이 양반을 모욕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기가 차서 그렇다면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냐? 양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당연히 도둑 양반이라 불러야지. 아니, 남의 집 물건이나 훔치는 도둑놈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구나.
그러자 양반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대꾸하였다. 내 놈이 또 나를 도둑놈이라 했겠다. 내 피로 잠시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으나 물건을 훔친 것이 없으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느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으로서 양반을 보고 감히 도둑놈이라고 욕했으니 내 마땅히 관가에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에 주인 사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듯하여 별수 없이 양반에게 사죄하였다. 아이고 나으리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으리께서는 우리 집 마루 밑에 숨어 계신 것입니까? 이에 양반이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를 내 본래 몸에 열이 많아. 열이 나면 급히 진정시켜야 하는 병이 있어. 잠깐 너희 집 마루 밑을 빌린 것뿐이니라. 이제는 몸도 식었고 다행히 다친 곳도 없으니 내 그만 갈 길을 가도록 할 것이다. 혹시 다음에 나를 다시 마루 밑에서 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며칠 후 일찍 돌아온 사내가 다시 마루 밑에서 벗은 몸으로 나오는 양반을 보게 되자 말하길 아이고 나으리 오늘은 알몸으로 계신 것을 보니 평소보다 열이 많으신가 봅니다.